예, 6시 5분 여서 이제 진짜 시작하려고 합니다. 뒤에 서 계신 분들 혹시 가능하시면 자리가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뭐 팔팔하게 서 계셔도 되지만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들이 몇 개 더 있으니까 다 앉으셔가지고 꽉 채워서 예, 오늘 우리 3인당 한창민 대표님 또 조국신당의 서항진 대표님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님은 정말 우리 지난 대선에서 함께 싸웠던 진보개혁 5당이 다 모여 계시니 보기도 참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많은 분들이 서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간이의자들 저렇게 또 많이 앉아주시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예, 최대한 앉고 도저히 간이의자라도 못 앉는 경우는 일부는 서 계시면서 아주 명랑하고 활기차게 희망차게 김재현 대표님 빛의 광장에서 평택의 미래로 출판기를 곧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행사를 시작해도 되겠죠? 또 7시 좀 지나서 끝나면 또 여기저기 가실 때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빛의 광장에서 평택의 미래로 대한민국의 정치의 미래로 책 제목은 빛의 광장에서 평택의 미래로지만 저는 평택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로 우리 민주 민생 평화의 미래로란 김재현 대표님의 각오가 잘 담겼다 보는데요. 우리 김재현 대표님의 빛의 광장 평택 미래로 출판기념회 여러분의 함성과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광되고 보람찬 자리에 사회를 보게 된 저는 항상 우리 진보당 없으면 어쩔 뻔했냐, 얼마나 소중한 역할, 귀중한 역할을 많이 해왔느냐, 우리 진보개혁 정치 세력에도 그렇고요, 길거리 투쟁하는 저희들에도 그렇고 또 시민사회단체들에게도 진보당, 그리고 진보당 김재현 대표님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늘 진보당을 응원하고 연대해온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반갑고 고맙고 든든합니다. 예, 제가 우리 진보당하고 기자회견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얼마 전에 국회에서 우리 진보당 기자회견 뭐가 있었냐면요, 유엔사는 영토 입법 주권 침해 말라. 우리 김재현 대표님 출판기념 좀 투쟁하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실 우리 민주당이나 이런 걸 주장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애교 국방 관계 때문에. 이런 현안 너무 잘 지적해 주셨고요. 요건 촛불행동인데 미국이 핫바지 매국 집단 국힘당을 해산하라. 얼마 전에 기자회견. 속이 다 시원합니다. 조이대를 탄핵하라. 우리 진보당과 민주당 또 개혁 5당이 최근에 의원 모임도 만들었죠. 이거 마음에 들어요. 우리 진보당하고 제가 열심히 싸웠죠. 우리 택배 노조 쿠팡 대책이 대한민국 자영업 말살하는 쿠팡을 규탄한다. 이런 걸 항상 갖고 다니는데 바로 이런 현안 속에서 우리 진보당이 선봉에 서 있고 또 많은 민중들과 서민들이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투쟁의 각오와 또 연대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오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고요. 자, 먼저 우리 국민의례부터 진행해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예, 단상의 태극기를 보면서요, 애국 애민의 마음으로 저희 다 같이 국기에 대한 경례해 주시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해주십시오. 바로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너무나 헌신해온 순국 선녀들과 또 우리 민주화, 또 노동 존중, 또 우리 통일족을 위해서 먼저 사나이가 많은 열사님들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묵념 바로 해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정말 우리 진보당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수없이 많은 투쟁 현장에서 반드시 또 저희가 내야 될 정치의 목소리, 또 현장의 목소리, 서민 중산층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해 오셨는데요. 오늘 이 뜻깊은 출판기념회를 맞이해서 먼저 두 분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한번 여러분 뒤를 한번 봐주실래요? 정말 가득 찼고 자리가 없어서 서 계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 또 대한민국 주인 우리 서민 중산층 민중 대중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큰 박수로 서로 환영해 주십시오. 정말 고맙고 반갑습니다.
예, 진보당을 대표해서 환영사를 먼저 윤정호 우리 진보당 원내대표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호 대표님 어디 저기 계십니다. 윤정호 대표님하고 제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 했는데요. 우리가 막 큰 투쟁만 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날 우리 윤정호 대표님께 매우 감동받은 게 우리가 지하철을 탔다가 화장실이라든지 잘못하면 잠깐 나가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다시 들어오면 무조건 요금을 냈는데 최근에 15분 이전에 다시 타면 무료화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거 지하철 노동자들이 제안해서 됐는데 우리 대표님 얼마나 고마운 분이냐면 이게 서울 지하철은 아는데 다른 지역의 지하철과 코레일역은 안 해요. 그래서 골탕문 서민들 엄청 많거든요. 1,550원 다시 내려면 눈물 나잖아요. 그걸 모든 지하철에 적용해야 된다는 기자회견을 제가 같이 했는데 내부쇼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최욱이 MC가 그 사람 누구냐? 진보당 윤정호 원내대표 누구라고요? 윤정호 하고 제가 최욱을 가르쳤던 바로 우리 윤정호 원내대표님의 환영사를 들어다 있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우리 삐세 광장에서 또 평택의 미래로 또 우리 출판기념회를 축하드리고 또 바쁜 가운데 함께 해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오신 내빈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어려운 군부 독재에서 또 민주주의를 좀 되찾고 또 그 다음에 또 지키고 또 키워오신 장군님들이 여기 다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과정에 또 오늘 그 출판 기념회의 주인공이신 우리 김재현 대표 또 우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외대에서 또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또 정치 일선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곁에서 늘 함께 해오고 투쟁해왔고 또 누구보다 선도적으로 특히 이번 비상기업내란 전국에서 우리 진보당이 강장을 열어내는 그 역할과 과정 속에서 또 재정당과 시민사회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이렇게 덩치는 작지만 정말로 단단하게 든든하게 정말로 잘하더라 이런 것을 제가 옆에서 사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출판 기념회에 그 뜻을 함께 모으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우리 김재현 대표가 가는 길에 제가 옆에서 힘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여기 있는 분들도 함께 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바쁜 가운데 함께 해주신 우리 특히 제 정당의 우리 황명선 최고위원님, 한창민 대표님, 상진 대표님, 또 여러 또 의원님들, 또 우리 존경하는 그런 초대 민주노동당 대표님을 주셔서 많은 대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윤정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이시죠? 정말 우리 선소로우님이 의원이 되셨을 때 저도 너무 잘 됐다고 막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진보당 선소로우님께서 두 번째 환영사를 해주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진보당 국회의원 손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환영하고요. 제가 저희 의원실이 함께 주최해서 이 북콘서트를 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김재현 대표님 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 시작해서 광장에 투쟁하는 민중들과 어떻게 정치가 결합해야 결실을 낼 수 있는지 언제나 굳건히 앞장서시고 또 진보 정치의 중심을 잡아주신 김재현 대표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탄핵의 흐름을 만들고 그 힘으로 또 제가 국회에 입성해서 많은 청년들 그리고 광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감사드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김재현 대표님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 기쁘고요. 또 평택의 많은 주민들께도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또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상상하고 즐겁게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세로님 앞으로도 멋진 치열한 의정활동 응원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도 권영길 전 대표님 뵈니까 마음이 뭉클하고 너무 반가운 마음인데요. 김재현 대표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오늘 오신 내빈분들을 직접 소개하신다고 합니다. 훨씬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기 좋고 예의 바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재현 대표님을 무대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행사에 가장 어려운 일이고 가장 실수가 많은 일인데 제가 이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맡았습니다. 오늘 북콘서트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내빈 분들이셔서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만 대표 단체의 대표님들만 소개를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책에 추천사를 써주신 분이십니다. 함세웅 신부님,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회장이시죠? 네, 함세웅 신부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진보정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초대 대표셨던 권영길 전 대표님 자리해 주셨고요. 네, 또한 진보정당의 뿌리십니다. 천영세 전 국회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민사회단체 쭉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국민중행동 김재하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대표님 여기 계십니다. 손미 대표님 함께 오셨습니다. 네, 노동단체들 정말 많이 오셨는데요. 대표적인 몇 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님과 많은 조합원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무원노조 이혜준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사무금노조 이재진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이기행 수석부위원장님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농민단체에서 오셨습니다. 정영희 전국여성농민의 총연합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최영찬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의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경민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송혜진 운영위원장님, 이정민 전 운영위원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고 양회동 열사 가족이시죠? 양회선 선생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촛불행동 권호혁 대표님, 구봉기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통일광장 권낙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장현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대표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여성연대 이은정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청년연대 김다은 대표님 오셨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송선영 공동대표님, 이승훈 운영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 충남에서 오셨습니다. 원불교 대전 충남 교구장 정상덕 교구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연합준비위원회 주재석 상임대표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사회단체 이 밖에도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미처 소개되지 못한 분들은 이따 또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당들에서도 많이 와주셨습니다. 바쁜 와중에 함께 연대 마음 보내주신 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정춘생 국회의원님,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식구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방금 인사드린 윤종호 원내대표님, 손소리 의원님 외에 정혜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의 고문님들이십니다. 김한성 고문님, 김동환 고문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옛 동료들이십니다. 이상규 전 국회의원님, 김미 전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당의 공동대표들이십니다. 신창현 공동대표, 장진수, 김창년, 장지화, 홍희진 공동대표 오셨고요. 시도당 위원장님들 김용현, 기비경, 용혜랑, 선춘자 위원장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책을 냈잖아요. 책의 출판사 대표십니다. 진보정책연구원장 신석진 연구원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밖에 소개해드릴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 제가 따로따로 모두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재현 대표님과 제가 좀 이따 혹시라도 빠진 분은 다시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 중입니다. 바로 우리 김재현 대표님의 이 뜻깊은 책에 대한 축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사는 우리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출판 기념회 날짜를 잊지 않으려고 김재현 대표님이 보낸 초청장
저희 집사람과 함께 이렇게 사용하는 조그만 탁자 위에 놨어요. 그게 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 집사람이 저보고 어디 가느냐 해서 김재현 대표님 출판 기념회 간다고 그랬더니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인자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그랬습니다. 근데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 끝에 그 말만 하더라.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참 인자하네요 하면은 인자할 뿐만 아니라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짧게 하려고. 겉모습만 인자한 게 아니라 마음씨도 그럴 수 없이 착하잖아요. 생각이 바르잖아요. 굽힘없이 걸어왔잖아요. 그런데 모습은 착하고 마음씨도 착하지만은 윤석열과 같은 말하면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파괴하는 그런 자들과 맞설 때는 맹호처럼 강렬하잖아요. 그 길을 굽힘없이 걸어온 김재현 대표입니다. 선거의 계절이 되면은 출판 기념회의 계절이더라고요. 요즘 출판 기념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출마하려는 사람들 전부 책을 써서 출판 기념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현 대표님도 아마 출마를 준비하고 그래서 출판 기념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런 출판 기념회는 다르잖아요. 걸어온 길이 다르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다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우리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 걸어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까 하고 걸어왔잖아요. 우리는 함께 꿈꾸고 함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왔습니다. 평등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걸어왔습니다. 그 김재현 대표가 이제 평택의 미래라는 화두를 던집니다. 빛의 광장에서. 김재현 대표님뿐만 아니라 이 땅이 평등 평화의 세상이 되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은 평택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군 앞발에 짓밟혀서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노동자들에게 우리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평택이 노동 존중의 땅이 되도록 우리는 평택에 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라는 그 기지가 평택에 들어오지 않도록 대추리해서 우리는 피 흘리면서 싸웠습니다. 그 평택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평택이 평화의 땅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김재현 대표가 바로 그 평택의 종지를 틀었습니다. 함께 평택이 존중의 사회 평등의 땅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김재현 대표와 함께 평택이 평화의 땅이 되도록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예, 권영길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늘 저희랑 함께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염원해 봅니다. 이어서 우리 책에 축사도 써주셨는데요. 직접 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안중근 기념사업회 이사장 함세용 신부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 천주교 사제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래서 우리 김재현 대표님께 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생각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오늘부터 6월 3일까지면 우리 3월 3일이니까 92일인 것 같아요. 3월 31일이고 5월이 31일이니까 이제 그러면 사실 100일 기도가 더 좋은데 8번을 더 하시면 더 좋고 내일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평택에 우리 김재현 대표 국회의원으로 꼭 당선되게 해주십시오. 선조들이요. 이렇게 첫 생각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으시죠? 이것이 비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돈도 안 들어요. 그냥 첫 생각.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거 이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이 비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셨어요.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첫 번째 제가 아주 실제적인 비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김재원 대표의 세네 명이 순교자를 따르셨어요. 순교자, 순교해야 돼요. 목숨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성 순교자, 그분의 이름이 효임. 효자가 우리 충성과 부모님 효도, 하나님 효도, 조상들에 대한 효도, 선배들에 대한 예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 효의 책임을 다하면서 콜롬바는 비둘기예요, 비둘기. 제가 신학 전공자인데 성경에 비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이 또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그러한 봄철의 시작이기도 한데,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특별히 제가 신학자니까 성경을 말씀드리면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노아 홍수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아 홍수.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하느님이 싹 쓸어버리신 거예요. 40일 동안 홍수로 쓸어버렸는데 또 노아와 그 가족 선한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 선한 분들 때문에 이제 구원을 주시는데, 홍수 다음에 물이 말랐나 안 말랐나 확인할 때 까마귀를 내보내 까마귀는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는 갔다 왔다 가다가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왔어요. 올리브 싹. 그 평화의 상징,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물이 이제 마르고 있구나, 나무가 싹을 돋고 있구나 하면서 평화와 승리를 안겨줘 주었다는 그 상징적 인물이 바로 비둘기고, 또 그 비둘기가 하느님의 삼위를 상징하는 성령의 상징입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바로 김재현 대표가 그 콜롬바 비둘기라는 이 영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평화와 기쁨, 은총을 가져오리라 확신하면서 6월 3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이제 함께하는 힘을 바라고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함세영 신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제 좀 이따 이제 YMC 김경민 사무총장님 축사 준비해 주시는 동안에 저희가 먼저 첫 번째로 빛의 광야 평택미로 피켓을 들고 1차 포토타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 참석자가 가장 많을 때 이렇게 권영희 대표 잠시 이사하시는데 좀 이따 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 계실 때 하고 싶은데 먼저 하고 또 대표님 오면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자, 제가 빛의 광장에서 여러분 평택의 미래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피켓 이렇게 턱 밑에 이렇게 잘 대주시고, 자, 빛의 광장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빛의 광장에서 제가 평택의 미래로, 그러면 여러분 김재현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평택의 미래로. 정말 보기 좋습니다. 예, 바로 또 이어서 우리 김경민 좀 이따 2차 포토타임 때까지 여러분 계셔야 되면 권영길 대표님 계실 때 다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도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YMCA 한국을 대표하는 시민사단체 YMCA 김경민 사무총장님의 축사를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제가 축사를 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른들이 계신 줄 알았으면 아주 겸손하게 거절했어야 되는데, 김재현 또 상임대표님께서 워낙 젊으시니까 다 젊은 분들 오시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 제미나이의 물을 가지고 딱 그 1.5분, 그러니까 1분 30초로 딱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비장하게 썼는데 또 권영길 그 대표님하고 함세웅 신부님 또 너무 재밌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비장한 이야기를 좀 엄숙하게 들어주십시오. 땀 흘리는 사람들의 승리, 평택의 미래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가슴을 뜨겁게 했던 한 문장을 다시 떠올립니다. 당신의 땀이 빛나도록 지난 20대 대선 우리 모두를 감동시켰던 이 슬로건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적지입니다. 동지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5년 탄핵 이후 우리는 5구 정치 협약을 통해 새로운 정치를 꿈꿨습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 투표제 도입,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 등 협약은 철저하게 부정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지금 가셨어요. 꼭 하고 싶은데 여당 민주당은 약속을 철저히 외면했고
개혁의 동반자라 믿었던 조국 혁신당은 기득권 앞에 백기를 들어버린 게 아닌가? 전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갈팡질팡 정치적 야합이 판치는 지금 민중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까? 한국 정치의 고질병, 양당의 적대적 공존 체제는 누가 허물어야 합니까? 우리는 죄송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김재현 대표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평소에는 누구보다 단아하고 부드럽지만 역사적 결단의 순간에는 누구보다 단호하고 스스로 푸른 기계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제가 이런 걸 잘 못 따라서 죄송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원칙, 굽히지 않는 진보의 자부심이 바로 김재현 이름 석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번 평택을 보궐선거는 단순히 의석 하나를 다투는 싸움이 아닙니다.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고 멈춰버린 진보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는 정치혁명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평택의 승리가 곧 노동자와 서민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저부터 몸과 마음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진보의 길을 닦으며 김재현 후보의 승리를 위해 나아갑시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세상, 평택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증명합시다. 김재현 대표의 승리를 위해 함께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민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님이 드려야 될 쓴소리는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요. 우리 서항진 조국신 대표님께서는 해명과 축사를 동시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려운 자리네요. 저도 썸밋했네요. 예, 바로 이어서 역시 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노동자의 희망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님의 축사를 들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김경민 총장님이 앞에서 막 엄숙하게 하신다더니 웃겨주셔가지고 오늘 무엇보다 어쨌든 오늘 출판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재현 대표님하고 인연이 한 20년이 좀 넘습니다. 꽤 오랜 기간 알고 지냈는데요.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알았던 것보다 최근 몇 년간 함께 부대 끼고 보면서 알았던 것이 훨씬 더 깊게 아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되어서 김재현 대표가 노동 현장을 다니고 또 노동조합 집회에 와서 발언할 때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현장을 잘 알까? 어떻게 저렇게 현장과 공감하고 호흡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내용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마음과 정서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놀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내란의 과정에서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엄중한 시기였습니다만 그 시기를 단호하고 정말 결단 있게 돌파하고 또 길을 제시하는 모습 속에서 새롭게 또 그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가끔은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술친구이자 벗으로 또 정세와 우리의 미래를 함께 논할 수 있는 토론의 상대로 그렇게 의지하고 또 버팀목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광장을 넘어서서 이제 평택의 미래를 고민하는 즈음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평택이라는 곳은 권영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쌍용자동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대출이 미군 기지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편은 미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가 굉장히 크게 들어앉아 있는 곳이기도 하고 평택항은 한국 사회에서 자동차가 가장 많이 수출되는 그런 항구이기도 합니다. 이곳 평택에서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저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주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AI가 덮쳐오고 있는 노동의 미래, 또 노동자 서민들의 삶, 도농복합도시인 평택에서 농민들의 삶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하는 것은 한국 사회를 설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김재현 대표님이야말로 그런 설계를 또 구상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이 책의 소제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택의 미래를 담은 정책 에세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쩌면 낯설고 그러나 내용 있는 책으로 동지들께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대됩니다. 빛의 광장에서 또 20여 년간 알아왔던 인연 속에서 확인했던 김재현 상임대표님의 어떤 힘, 이것이 평택에서 온전히 펼쳐졌을 때 얼마나 많은 변화를 우리가 가슴 뭉클하게 또 뜻깊게 마주할 수 있을까 설레이기도 하고 두근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미래, 평택의 미래, 또 우리 사회의 미래, 김재현 대표님과 함께 잘 그려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출판기념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양경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황명선 최고위원님이 바로 축사하셔야 되는데 급한 회의가 잡혔다고 깊은 양해를 구하셔서요. 우리 서항진 대표님하고 한창민 대표님 축사만 듣고 우리 권영길 대표님 계시니까 그때 포토타임 할 거니까 그때까지는 아무도 가시면 안 됩니다. 가득할 때야 됩니다. 자, 우리 조국혁신당 서항진 원내대표님 축사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항진입니다. 김재현 상임대표님 출간 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경민 총장님께서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는 역시 내란 청산 이후에 한국 사회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기 위한 경제 사회 대개혁 그리고 정치 개혁을 얼마나 급진적으로 잘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정당, 한 세력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대하고 단결을 튼튼히 해서 지금의 상황을 놓치지 않고 지금의 유능한 리더가 있을 때 잘 끌고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정치개혁인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늘 모여서 머리 맞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 합쳐서 18명 의원입니다. 교섭단체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정당들 손 놓지 않고 든든히 잡고 사회대개혁, 정치개혁 만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진보당 가장 든든하고 가장 굳건한 동지입니다. 김재현 대표님 리더십으로 잘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그 손 놓지 않고 끝까지 정치개혁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 여러분도 논평 대신 가장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재현 대표님 출간 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항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님의 축사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사회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한창민입니다. 사실 앞에 함세웅 신부님 그리고 권영길 대표님, 천연세 대표님 등 저희가 보고 배우고 대한민국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민주주의와 평화와 평등 세상을 열기 위해서 앞장서 주신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김재현 대표나 저나 그 뒤를 이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더욱 평화롭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하게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모든 시민사회 원로분들과 우리 대표님들, 신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내란을 겪으면서 김재현 대표님이 어떻게 국민들과 함께 광장을 지키며 그 다음에 제 정당과 시민사회와 함께 288일을 걸었는지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그 전과 그 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고도 했고 가슴에 상처를 안고 있다는 이 평택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범도시로 만들겠다고 15개의 약속을 담은 이 책은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걸어왔던 과거에 또 우리 김재현 대표님의 이력도 우리 평택 시민들이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재현 대표님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의도에 들어오면은 현장성과 멀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보 정당들이 현장과 이 여의도 이 닫혀 있는 공간을 끊임없이 연결하고 우리 노동자와 민중 그리고 여기 장철인 대표님도 계시지만 우리 장애인과 농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온전하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을 잊지 않고 계속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김재현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재현 대표가 국민과 함께 내란을 극복해왔던 그 연대와 신뢰의 정신이 평택에서 새롭게 꽃피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개혁진보 4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듯이 반드시 그 연대와 신뢰의 정신으로 평택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주십사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재현 대표님 힘내시고 여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이 그 마음을 온전히 김재현 대표님과 함께 걸어가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창민 대표님 감사합니다. 일이 있어서 가신 분도 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조국혁신당 서항진 원내대표님 그리고 정춘생 의원님, 한창민 의원님 다른 당인데도 끝까지 있는 건 더 큰 의리와 다짐이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2차 포토타임입니다. 우리 권영길 대표님, 함세민 신부님 두 분 다 계실 때, 또 천영세 전 의원님 계실 때 하겠습니다. 제가 빛의 그럼 여러분 광장에서 평택의 그런 미래로, 그 다음에 여러분 다 같이 20년식으로 김재현 화이팅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번에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빛의 평택의 김재현 화이팅! 예,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축하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이후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세력 청산의 흐름을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해내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택 지역은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이 교차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더 중요한 점은 젊은 분들이 괜찮은 일자리가 너무나 부족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현장에 김재현 대표의 크나큰 역할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의원입니다. 우리 진보당 김재현 상임 대표님의 북콘서트 빛의 광장에서 평택의 미래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재현 상임 대표님의 이번 책은 지난 시간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했던 치열한 기록과 그 경험을 지역의 미래로 연결하려는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연대의 시간과 그 열망을 일상의 정책과 지역 비전으로 풀어내려는 성찰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광장의 외침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방향으로 이어질 때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북콘서트가 그 치열했던 시간의 성찰을 평택의 미래 비전으로 확장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김재현 대표님의 저서 빛의 광장에서 평택의 미래로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자리가 희망의 기쁨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빕니다. 김재현 대표님이 걸어오신 길은 진보 정치의 토대를 다지는 여정이었습니다. 더 넓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헌신의 시간이었습니다. 반값 등록금을 외치던 대학생은 탄압에 맞서는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노동의 권리를 외치던 국회의원은 내란을 막아선 진보정당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세월을 이 책에 모두 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진보정치라는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 흘리신 눈물과 땀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함께 12.3 내란을 막아냈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를 세우기 위해 연대하고 단결했습니다. 광장에서 터져나왔던 국민의 염원을 제도로 일상의 변화로 만들어내기 위해 지금도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권력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삶과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굳건한 연대는 분명히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당의 대표이자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헌정을 함께 수호하는 동지로서 김재현 대표님과 진보당의 앞날을 응원하고 연대하겠습니다. 김재현 대표님께서 지켜내고 밝혀온 빛의 광장의 정신이 광장을 넘어 더 멀리, 더 깊이 국민께 닿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진보당 김재현 대표님의 빛의 광장에서 평택의 미래로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저서에 담긴 평택의 미래가 많은 평택 시민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하고요. 진보당 김재현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맡고 있는 수원시 8달구 국회의원 김영진입니다.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님의 빛의 광장에서 평택의 미래로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재현 상임대표님은 민주당과 함께 광장에서 시민의 뜻을 모으며 정권교체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민주주의와 평화, 높낮이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김재현 대표님의 비전이 많은 분들께 희망과 미래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재현 대표님 화이팅! 예, 정말 뜻깊은 연대사네요. 조국 대표님 연대사가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저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예, 또 조금 늦게 도착하신 아주 귀한 분들, 우리 정교조 박영환 위원장 모셨습니다. 예, 우리 대학노조 김동욱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한국예대 민주동문회 김종찬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저희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홍덕진 목사님 오셨습니다. 예, 그 민들레 영토를 만드신 지송용 목사님도 저기 계시네요. 예,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국회 법제사법위원 추미애 의원님께서는 직접 축전을 보내주셔서 제가 요약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김재현 대표님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빛의 광장이 시작된 다짐이 이제 평택의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걸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오바며 현재의 답을 찾겠다는 그 결심은 오늘의 정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김재현 대표는 언제나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말보다 실천으로 자신의 길을 증명해왔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정치, 책임으로 답하는 정치, 그 원칙을 흔들림없이 지켜온 정치라 생각합니다. 빛의 광장이 다졌던 초심을 평택의 골목과 시장, 산업단지와 농촌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평택 미래, 그 길에 뜨거운 연대와 질본입니다. 법사장 추미애드림. 이렇게 민주당의 중진 의원님들까지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봤을 때 앞으로 우리 김재현 대표 앞날이 더욱더 빛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김재현 대표님과 함께 빛의 혁명을 이끌었던 많은 청년들이 오늘 축가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바로 큰 박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김재현 대표님의 출판 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조금 부족하지만 적절한 기세로 멋진 공연 보여드리겠습니다. 너와 나의 길 위에 달아 하늘 높이 올라 날아갈 수 우리 옆에 어떤 장벽도 땅 위에 좋은
대단하고 활기찬 공연이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앵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을 제대로 앞서갑니다. 이제 우리 김재현 작가님을 본격적으로 무대 소개할 시간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작가님의 삶과 투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 네, 정말 반갑고 뜻깊은 분들이 많이 나오시네요. 여러분 바로 김재현 대표를 무대에 모셔서 한 15분 안팎으로 아주 압축적으로 진행해 볼 겁니다. 마지막까지 계실 수 있으시죠? 혹시 뒤에 서 계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영상 보니까 촛불행동 구봉기 대표님도 나오시대요. 저기 계시는데 마지막 계시고 이재명 대통령님도 여러분 나오고 우리 한창민 대표님도 나오셨어요. 사진도 영상에 나왔는데 가지 마세요, 대표님. 못 가게, 한 대표님. 예, 저 바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몇 가지 저도 책을 봤는데요. 아무튼 그래도 꼭 필요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대표님, 일단 너무 많이 아까 이렇게 질문에 없는 내용인데 오늘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공연 보고 그냥 20대 청년, 네. 예전 한 청년 한 대를 의장실로 돌아간 것 같은데 가벼운 소감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책을 이렇게 낼 줄도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몰랐었고 출판 기념회를 하게 될지도 몰랐고 오늘은 또 북 콘서트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지난 시간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고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과 오늘의 이야기는 저의 얘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쓴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와 생각들을 나누기 위해서 좀 시간을 많이 썼는데요. 우리 모두가 함께 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숙제와 미래에 대해서 고민도 같이 나눠주시고 저와 함께 손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또 아주 따뜻한 말씀. 12.3 내란 때 정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국회 안팎으로 모여드셨는데 저도 와가지고 헬리콥터가 뜨는 거 보면서 와 저러다 총 쏘면 어떠나 하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대표님 당연히 달려오셨거나 아니면 오고 계신 중이었을 것 같은데 12.3 때 이건 다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12.3 때 어디 계셨냐 이거. 저는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 삼겹살을 먹고 있었는데요. 신촌에서 삼겹살을 먹으면서 계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같이 먹었던 분들이 이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김영남 사무국장님하고 예. 윤석열이 계엄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삼겹살을 막 굽고 있다가 김영남 사무국장이 갑자기 뉴스 속보를 보고 내란이 일어났다, 계엄을 했다고 외쳤고 그래서 신촌에서 달려왔기 때문에 제가 경찰들보다 먼저 와가지고 담을 넘을 필요가 없이 1등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되면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태훈 소장과 김영남이라는 양심적 활동가들의 현장 부재 증명이 아니라 알리바이가 아니라 난 알리바이 분명히 여기 있었다라는. 그때 임태훈 소장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대표님 고깃값은 카드로 긁으시면 안 됩니다. 현금으로 내셔야 됩니다. 위치가 추적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알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때 그리고 반드시 이미 국회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서야. 근데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제가 긴장을 놓치지 않았는데 광장의 투쟁과 이 국회 제도의 정치를 연결하는 정치가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우리 진보당이 또 실제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항상 우리 진보당 없으면 어쩔 뻔했냐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나 그런 당부이기도 할 텐데 어떠세요, 대표님? 과찬이신데요. 정말 제가 잘하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실은 저는 오래전부터 안진걸 소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오셨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발도 넓으시고 여기서도 저기서도 서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 주시는 역할을 늘 했는데 사실 예전부터 그런 말 있죠. 그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광장을 넓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광장으로 잘 만들어지기도 쉽지 않고 광장에 불이 붙는 것도 참 어렵다는 걸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특히나 시민사회와 정당과는
거리가 꽤 있죠. 지난 2016년, 17년 박근혜 퇴진 촛불 이후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촛불을 들어서 정권을 교체해도 그 과실이 다 정치 세력에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도 시민사회에 꽤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참 어려운 시간들을 겪다가 뭐 진보당 입장에서는 절반은 정당의 성격을, 절반은 시민사회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당원들의 또 대부분이 노동, 농민, 청년, 시민사회 소속이고요. 그래서 이 사이를 어떻게 하면 연결해서 하나의 광정으로 모을까 정말 고민이 많았었고,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288일 동안 저희가 나름 분투를 해서 마중물 역할을 잘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보람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진보당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평소에 항상 제도정당이 조금은 아쉬운 정말 소외된 자들과 투쟁하는 자들의 투쟁에 시민사회처럼 앞장서요. 그런데 또 선거존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고 대중적으로 연대연합 전술로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세력인 이 국힘당 안팎 극우 극단주의세를 몰아내는데 또 연대연합에 앞장서요. 저는 정말 그래서 오늘 그 생각만 하고 왔어요. 진보당 없으면 어쩔 뻔했나, 우리 김재현 대표님 없으면 어쩔 뻔했나, 이 책을 무지하게 팔고 홍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난 대선 때도 우리 김재현 대표님이 당당히 대선 후보 되셨는데 결국 이제 개혁 진보 5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 공동선을 만들고 중도 이제 사퇴를 하셨잖아요. 제 기억으로 볼 때 당 내에서도 안팎에서도 지적하신 분도 있었어요. 쉽지 않은 결단이셨잖아요. 근데 많은 국민들은 굉장히 그걸 또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아, 역시 진보당이다. 완주해라는 목소리도 꽤 있었는데, 그리고 완주했을 때 이점도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목소리 훨씬 더 많이 홍보도 할 수 있고 방송 토론. 근데 그 모든 걸 대승적으로 결단해 그때 심정, 또 그때 상황, 그리고 고민은 어떠셨는지. 네, 그게 제가 시민사회와 당시 야 5당이 같이 선언을 발표하고 나서 예비 후보를 사퇴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던 게 5월 9일이었는데요. 5월 9일 오전 10시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로 당일날 아침까지 정말 고민이 많았고, 당원들 안에서 절대로 중도 사퇴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았고, 여성 후보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온라인상 트위터 이런 곳에서는 여성 후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광장 청년 시민들의 목소리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고민이 깊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당시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야 진보당도 있고 진보 정치도 있고 앞으로 우리 미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딱 덮어놓고 이번 선거는 내란 청산에 완전히 올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만에 하나라도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라도 한다면 정말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었고, 박빙으로 이긴다 하더라도 이기고 난 다음에 이른바 정치적 내전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권 교체 이후의 상황도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이 흐를 수 있다라는 고민도 있어서 저로서는 당시의 민심이 내란 청산에 모든 힘을 모으라라는 것에 향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진보당이 가져야 하는 정치적 차별성이나 이후로 도모하는 것들은 잠시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선이라는 어마어마한 공간에서 민중과 우리 국민들에서 헌신하는 결단을 내렸다면, 이제 다가온 우리 총선과 지선에서도 민주당을 포함한 우리 범진보기획 세력이 또 우리 진보당을 위해서 많은 결단과 헌신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하면서요. 굉장히 저희들이 지금 속도 내는 거 보이시죠? 금방 끝납니다. 제가 투머치 토크인데 말 자제하는 거 보이시죠? 제가 지금 막 등에 땀이 날 정도, 이런 말도 안 해야 돼. 대본에 없는 질문 할게요. 저는 시민들이 우리 진보당 현수막 보고 너무 좋아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마포에 우리 김성은 위원장 오셨나요? 저랑 반값 등록 동지.
뭐 국힘당 지역위원장이 여러분의 소는 무엇입니까? 소은 송칠피입니다. 현수막 이러니까 밑에다가 바로 밑에 달았죠. 너희들 해산이야. 예, 맞습니다. 국힘당 해체. 예. 너무 좋아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니 우리 국힘당과 그 세력의 그 혐오와 차별과 그 파괴 정치에 맞선 그 기가 막힌 현수막 정치. 네. 그건 어디서 이렇게 잘 되는지 한번. 그건 일단 진보당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다른 큰 정당들은 현수막을 다 업체에 맡겨가지고 크레인을 올려서 높은 곳에 팽팽하게 답니다. 근데 진보당의 현수막은 99.9% 당원들이 직접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때그때 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현수막이 이상한 현수막이 걸려 있어. 그 밑에다가 댓글 현수막을 달아야겠어. 이런 판단을 하면 곧바로 제작해서 그날 밤에 당원들이 일 마치고 헉헉거리면서 올라가서 달고 이렇게 수공업적으로 현수막 홍보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진보당을 그 매스컴에서 잘 다뤄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안진걸 소장님처럼 맨날 매부쇼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또 현수막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에게 처해져 있는 그 어려운 척박한 정치 현실들을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바꿔보고자 하는 우리 당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물인데 좋게 봐주셨다면 감사하고 더 열심히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진보당 현수만 먹으면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부터 중앙당에 오늘 끝나고 중앙당에 100만 원 한번 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뭐라도 100만 원. 현수막 기금으로 쓰시라고. 100잔쯤 달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주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책 제목부터 평택이 들어가잖아요. 네. 와, 굉장히 선명하면서도 일각에서는 너무 직접적이다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책 제목에 평택을 넣고 또 정말 평택의 미래를 설계하신, 저는 이제 이런 경우는 그 보수 정치의 낙하산과 다른 우리 민중의 낙하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민중의 어떤 구은투수, 호민간 이런 느낌도 드는데 가장 아마 당 안팎에서 최근에 궁금하신 건 우리 김재현 대표님의 향후 행보 중에 평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건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평택을이라고 하는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지난 1월 8일 날 결정이 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해부터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마련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진보당 차원으로 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는 재보선이 마치 미니 총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확대해서 본다면 6월 3일은 이제 국민의힘은 80년 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아웃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와우, 네. 그러면 그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었던 가짜 보수의 자리를 진짜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생각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진짜 진보의 자리는 누가 어떻게 넓혀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6월 3일 날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살 길이라고 또 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3일 선거에 뭐 지자체장이 뭐 많이 당선이 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회 구성에서 존재감 있는 진보 정치를 넘어서 영향력 있는 진보의 목소리를 확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저는 그것을 다른 여러 군데 뭐 미니 총선이라고 얘기하는 재보궐선거 지역 중에서 대한민국의 축소판 진보 정치가 가장 많은 할 일을 일감을 가지고 있는 평택에서 열어보겠다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당 대표가 직접 이것을 돌파하겠다는 생각으로 결심을 한 것이고요. 진보당 당원들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그 명령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생각으로 노골적으로 책 제목에 박았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금은 은유적으로 할 때가 아닙니다. 내란사력 척결과 지금 안차민 대표님 계시지만 지금 우리 진보 우리
정치인들 다 모았더니 한 18석이면 18. 사실 교섭단체 5석, 10석 해야죠. 네. 제가 참여됐을 때부터 주장했던 건데 그게 안 돼도 20석으로 우리 자력으로 된다면 2석만 늘리면 됩니다, 여러분. 2석만. 여러분 2석만 너무 간절하죠? 너무 좋고요. 마침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하셔서 책에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셨다면서요. 여러 번 만나셨으니까. 태극기의 자리, 애국 중도의 자리를 민주당이 어떻게든 뺏어오겠다. 그러면 진짜 정통 진보의 자리는 우리 진보당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다는데 맞습니다. 그 약간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작년 3월 1일 날 야5당이 처음으로 공동 집회, 한창민 대표님 계셨지만 공동 집회를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열었던 날이고요. 그날 제가 일부러 빨간색 옷을 입고 갔어요. 진보당의 상징색이 빨간색인데 깃발 빨간 깃발 많이 보셨죠? 그게 이제 인터넷 트위터 상에서 빨간색을 국민의힘을 내쫓고 빨간색을 뺏어와라 라고 하는 게 트위터의 밈으로 막 돌아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빨간색을 입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야5당 집회에서 발언 기회가 생긴 거예요. 딱 무대 올라가려고 봤더니 이거 파란색이 잔뜩 있는 곳에 혼자 빨간색 옷을 고춧가루처럼 입고 있으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걸 여기서 입고 가도 되나? 혹시 국민의힘 같다고 오해를 받진 않을까? 또는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됐는데 그냥 무대에 올라가서 국민의힘을 몰아내고 빨간색을 되찾겠습니다. 원조 빨간정당 진보당 대표 김재현입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대표와 당시 민주당 의원님들과 당원분들이 박장대소를 하신 거예요. 같이 웃으시면서 그 상황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제가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나의 지시로 태극기를 뺏어오겠다는 의미로 태극기를 다 달고 왔다. 그러니 우리는 태극기를 뺏어오겠는데 진보당은 빨간색을 뺏어오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태극기로 상징되는 그 보수의 상징이 그렇게 넘어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민주당은 가지고 오고 원래 빨간색은 전 세계적으로 진보의 상징이잖아요. 그 의미를 진보당이 잘 가지고 오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고 저는 이번 6월 3일 날 그것을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도와주십시오. 와우, 더 빨갛게, 더 파랗게, 한창민 대표님은 더 주황색으로.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좋습니다. 정말 다양성과 관용이 있는 사회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느덧. 사실은 지금 대본은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 어쨌든 7시 반 안에 다 끝내는 게 또 제 예인 같아서요. 최고의 사회자십니다. 어디서 이런 분을 또 뵙겠습니까? 대표님이 정말 한 청년 한 대를 할 때 제가 반값등록 투쟁 같이 할 때부터 생각나고 우리 통합진보당이 너무나 억울하게 국가범 희생양이 됐을 때 우원지까지 박탈됐을 때 같이 울분했던 거 뭐 이런 일 막 하고 싶지만 또 다른 기회에 하고 우리 이제 미래 나가니까 그렇죠? 그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하고 지금도 막 속이 터지는데 진짜 광장의 혁명의 뜻 그다음에 우리 제도 정치 김재현 대표님이 어디 계시든 간에 어떤 각오와 다짐으로 광장의 투쟁과 또 이 광장 정치 어떻게 나갈 것인지 마지막 다짐과 각오 부탁드립니다. 네. 288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게 딱 그날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투쟁하고 저항했던 시간은 참 깁니다. 여기 많은 선배님들도 계시지만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선명하고 예리하게 남아있는 하루를 꼽자면 남태령에서 지새웠던 밤인데요. 그날은 정말 피곤하지도 않았고 별로 춥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영하 10도를 넘어섰지만 어디서 몰려왔는지 이 많은 시민들이 농민들의 트랙터를 지켜주고 함께 싸우겠다고 오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선명하게 다짐했습니다. 이들과의 약속을 파면 이후에도 반드시 지켜야겠다. 실제로 그저께 평택에서 있었던 그 출판 기념회에 제가 예상치 못한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몇 해 전 평택항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던 고 이선호 군의 아버지께서 부산에서 사시는데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축사 부탁드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무대에 손들고 난입을 하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세요. 김재현 대표는 아파도 안 되고 좌절해도 안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게 당신의 사명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저는 남태령과
또 광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이 초롱초롱한 눈빛과 뜨거운 열정을 보면서 정치의 책무, 특히 진보 정치의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뼛속 깊게 새길 수 있었고, 그것이 그냥 단순한 구호로 선언적 과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실현돼야 한다면 그것을 저부터 평택이라고 하는 구체적 현장에서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의 실천을 다짐하는 의미로 이 책에서 저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평택 주민들에게 드리는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광장의 시민들에게 드리는 저의 다짐이기도 하고요. 반드시 그 약속 지키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수십 년 진보 정치 한계를 걸어오신 김재현 대표님의 말씀 때문에 무조건 믿음이 갑니다. 남태릉 대첩, 또 키세스 투쟁. 그 키세스 투쟁 제가 새벽에 갔는데 정혜경 의원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을 제가 신문을 봤는데 갑자기 SNS에 이분은 누구일까 도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원실 보좌관들이 우리 의원님이요! 라고 댓글 달아놨더라고요. 트위터에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 정말 우리 진보당 동지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제 저쪽에 피아노, 기타 왜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콘서트라서. 북콘서트라서도 있지만 대표님 오늘 오신 분들 너무 고마워서 예전에 대구 MBC 어린이 합창단 출신이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좋은 세상은 막 날선 투쟁만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문화와 예술과 낭만과 인문이 넘쳐나는 세상인데 김재현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귀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큰 박수 한번 보내줘 보십시오. 와, 정말 약속된 시간 지키기 쉽지 않은데 7시 반이 아직 안 됐습니다. 피켓 마지막으로 들어주십시오. 정말 딱 거의 가지 않고 이렇게 완벽하게 대부분 뒤에 계신 분들 여기 가운데 중심으로 좀 앉아주실래요? 최대한 이렇게 활기찬 그 광경으로 사진을 찍고 싶은 뒤에 계신 분들이 좀 앉아주십시오. 가운데 쪽으로요. 예, 최대한 김재현 대표님을 응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보여줘야죠, 여러분. 자, 피켓 다 드셨죠? 예. 옆에 계신 분들도 피켓 다 들어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자리 쳐니까 더 좋습니다. 자, 빛의 하면 광장에서, 빛의 하면 미래로, 그 다음에 이신전식으로 김재현 화이팅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진도 다 찍어주십시오. 자, 빛의 평택의 김재현 화이팅!